네, 증시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3부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에는 투자에 궁금증이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투자 성향부터 투자 종목까지 맞춤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문의가 들어와 있을까요? 박미라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의 박미라입니다. 증시전략센터에는 10명의 전문가가 일주일간 또는 한 달간 종목 배틀을 펼치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내 성향에 맞는 전문가 고르셨나요? 이 다양한 전문가들이 자신이 선택한 종목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요. 내가 좋아하는 전문가의 종목만 집중해서 듣지 마시고요. 여러 전문가들의 종목을 잘 들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루스라는 로마 작가는 현명한 사람은 남의 실수를 통해서 자신의 결점을 보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산지석과도 같은 말인데요. 현재 전문가들의 숙배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상황인데 한 전문가만 콕 집어서 관심을 갖기보다 다양한 전문가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다 보면은 나에게 맞는 투자법은 무엇인지 또 나에게 맞지 않는 투자법은 어떤 것인지 자연스럽게 배우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솔홈데코입니다. 한솔홈데코를 1,850원에 100% 갖고 계신 50대 남성분이십니다. 10월 초에 매수하셨다라고 하시는데요. IMF 이후에 주식을 하지 않다가 작년부터 투자를 다시 시작하신 이분은 G20을 앞두고 탄소 배출권 테마를 염두에 두고 이 종목을 매수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기존에 많은 금액을 투자했다가 40%나 잃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그 손실을 많이 하기 위해서 한솔홈데코에 그 나머지 금액을 100% 투자했다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죠.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100% 모두 다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G20 정상회의 전에 한솔홈데코를 매도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G20 이후에 매도하는 것이 좋은지 가장 궁금하다라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자, 목표가와 한솔홈데코의 흐름까지 잠시 후 신규 연관있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하이닉스입니다. 23,400원에 20%를 갖고 계신 3327님께서 문자를 주셨습니다. 계속 보유해도 과연 수익이 날 수 있을까 궁금하다라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최근 반도체주의 흐름이 다소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하이닉스는 9월 중순부터 꾸준히 오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만약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면 어떤 가격선이 좋을지 함께 물어봐 주셨는데요. 반도체주의 향후 전망까지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에서 모두 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밖에도 락앤락과 SK스 패널션이 들어와 있는데요. 잠시 후 신규현 연구원님의 종목 상담 귀 기울여서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의 친절 아나운서 박미라였습니다. 예,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종목 상담 신청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희가 하나하나 발빠르게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3부 시간에서는 밸류25의 심기원 연구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들어왔던 종목이 한솔홈데코인데요. 2763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매수한 가격이 1,850원. 비중이 100%를 들어가셨습니다. G20을 앞두고 탄소 배출권 테마를 염두에 두고 사셨다 했는데요. 연구원님. 예. G20을 전후해서 언제 팔아야 되는 건지 그 시점이 궁금하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예. 투자 기간은 좀 짧게 가지고 가시는 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우선은 탄소 배출권에 관련된 테마로 접근하시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단기적으로 물론 매매를 하시지만은 중장기적으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테마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G20 이 재무장관 회의에서 환율 문제가 어느 정도 이제 일단락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환율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논의가 심하게 진행이 되면은 다른 논의들이 진행이 안 될 수가 있다는 우려감이 상당히 많았는데 어느 정도 이러한 재무장관을 통해 갖고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G20 정상회담에서 이 탄소 배출권에 관한 사항이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공조를 필요하는 그런 사업이고 향후 이제 환경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대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우리나라 옆 나라인 일본에서도 상당히 지금 진전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조금 미미한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는 중장비 2톤 이상의 중장비 그런 업체들에 대해 자동차에 대해서 탄소 배출권에 관한 의무화를 어느 정도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규제가 되고 있고 이러한 법안이 시행이 된다면은
테마성으로도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솔 혼데코의 이제 차트를 간단히 보시면은 중장기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폭의 좀 상승을 보이고 있지는 않고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차트를 보시면은 전고점 부분에서는 이제 도달했다가 어느 정도 이제 횡보를 보이다가 다시 한번 테마성이 붙은 다음에 다시 한번 오르고 다시 한번 전고점에서 흐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전고점 부분에서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G20을 앞두고 어느 정도의 테마성이 붙는다면 다시 한번 큰 시세를 주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도를 하시는 거는 좀 자제를 해주시는데 금액이 지금 상당히 좀 크다고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금액이 큰 분들은 100%를 갖고 있으시면 문제점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그 종목을 매도할 시점에서 매도 물량이 안 받쳐준다면은 매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거의 본전 수준에 있기 때문에 한 50% 정도는 우선은 좀 매도를 하신 다음에 탄소 배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 믿음이 있으시다면은 다른 그 탄소 배출권 관련된 업체들 뭐 포울만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로 조금은 갈아타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 중장기적으로 이 한솔 혼데코는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 말씀드리는 대로 물량 정리만 좀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투자 금액이 얼마나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팔고자 하는 가격대에서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100% 비중은 앞으로는 조금 자제를 해주시고요. 일단은 조금 더 들고 가보면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셨으니까요.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하이닉스에 대한 문의가 들어와 있는데요. 하이닉스를 3327님께서 어제도 문자를 보내셨는데 저희가 상담을 못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또 문자를 주셨어요. 하이닉스를 23,400원에 20%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과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매도가 정해주세요. 라고 문의를 하셨는데요. 수급은 괜찮은데 오늘 장에서는 좀 눌리더라고요. 예, 그거는 아무래도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그 전기전자 업종이 대체로 조금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유독 하이닉스만이 이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또 관심이 많은 종목이 이 하이닉스라는 종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이 대한 투자 그 처로 하이닉스가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업황 자체로 보신다면은 뭐 LED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전자 제품에 대해서 가격 하락이 상당히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차 이 하이닉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러 가지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게 없는 것이 전자 제품의 가격 하락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가격 하락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 수요가 얼만큼 많이 느느냐에 따라 갖고 이 종목에 상승세를 붙일 수가 있는데 최근 많은 보고서에 따르면은 뭐 이번 하반기와 내년 1분기까지는 어느 정도 바닥을 짚고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계산이 된다면은 지금부터 하이닉스는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뭐 3만 원 정도 잡으시고 계속해서 홀딩을 하시면 되시는 건데 차트를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단기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재차 25,000원까지도 이제 뭐 오늘이나 내일까지 다음 주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25,000원에서 한 50% 정도는 물량을 좀 줄여주시고 다시 한번 하락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 밑에 가격에서 다시 한번 매수하시는 전략을 취하시고 중장기적으로는 3만 원까지 홀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이닉스 봤고요. 자, 이번에는 락앤락이 문의 들어와 있는데요. 락앤락을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락앤락을 매수하신 분은 3893님이시고요.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38,000원에 20%를 가지고 있는데요. 대중국 관련해서 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뭐 중국 관련주로 사셨다는 거는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최고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바로 중국 관련주인데 중국은 아시다시피 이제 여러 가지 개혁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중국 정부의 가장 키포인트는 바로 내수 확대인데 바로 내수 확대는 곧 소비
증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아차라든가 여러 가지 중국 관련주들이 상당히 잘 나가고 있는 것이 그 이유인데, 락앤락 같은 경우에도 중국 진출이 상당히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하지만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점유율 면에서 상당히 무궁무진한 발전이 있기 때문에 중국 진출을 하여서 어느 정도 좀 대세 성장을 이루었지만은 이것은 이제 시작 단계일 뿐 향후 2, 3년까지는 이 중국 성장 모멘텀은 아주 강하게 일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락앤락 지금 뭐 수익 구간이시긴 하지만은 지금 이 추세 그대로 좀 보유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한 4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그러한 기업이니까요. 한 4만 원 선에서 다시 한번 매도하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바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STX 페노션이 들어와 있는데요. 2517님께서 부산에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12,850원에 20%를 사셨고요. 목표가와 향후의 전망이 알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연구원님, 예. STX 페노션 말고 오늘 STX에 대한 문의도 들어와 있는데요. 예. 날씨도 추운데 마음이 더 춥습니다. 너무 비싸게 샀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STX를 오늘 33,500원에 40%를 사신 분도 있으십니다. 예. STX 페노션과 STX 좀 함께 좀 봐주세요. 예, 우선 뭐 STX 페노션으로 말씀을 드리겠으면은 뭐 해운업의 뭐 대장주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네. 뭐 대표적인 기업인데, 우선은 지금 시장에서는 살짝 그 해운업에 대해서 관심이 약간은 좀 떨어진 상황입니다. 최근에 조선주라든가 이 해운주들이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아주 대세 상승에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최근에 이 1,900을 넘어서는 약간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차트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계속적으로 큰 폭의 상승 이후에 좀 큰 하락을 이룬 다음에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좀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지금 경기 회복이 진행이 돼 있고 어느 정도 주가도 이러한 흐름을 지금 반영했다는 증거를 보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경기 회복세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TX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큰 상승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그러한 종목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한 13,000원 정도까지, 한 15,0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종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약간 좀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좀 기다리셨다가 시장이 반등하고 해운업이 반등할 때는 당연히 STX 페노션도 큰 폭의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니까 계속적으로 들고 가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STX 말씀하셨죠? 예, 33,500원에 40% 정도를 가지고 계시다고요? 예, 그 STX 같은 경우도 뭐 계속적으로 지금 대세 상승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각 기업들의 그 기업 실적이 계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대세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느 정도 그 고점에서 좀 박스권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기업 또한 지금 매도하실 필요 없으시고, 시장과 그 업황이 좋아진다면 당연히 이 기업 또한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지 마시고 한 35,000원까지도 한 10% 정도의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좀 홀딩하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STX를 오늘 매수해서 걱정이 되신다고 문자를 주셨는데 한 10% 정도 이익을 보고 나오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LG전자를 매수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9517님이신데요. LG전자를 매수해도 될런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건강 챙기세요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춥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신기현 연구님도 건강 조심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LG전자 지금 매수 시점일까요? 예, LG전자 지금은 매수 시점이 좀 아니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물론 어느 정도 지지가 상당히 강하게 이루어지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이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단기적으로 좀 빠질 수 있는 그런 시점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가 만약에 이 부분까지, 그러니까 10만 원을 좀 깨고 밑으로 내려온다면은 강력 매수를 추천해 드리겠지만은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는 매수 타이밍은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LG전자는 업황 자체도 좀 좋지 않을 뿐더러 그 2등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1등주가 아니고 2등주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메리트가 조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아직 휴대폰 사업에서 그 급속한 성장을 지금 못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산업에서 급속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그때 다시 한번 매수를 하셔도 늦지 않으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보다는 좀 관망하시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걸 좀 기다리셨다가 매수하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내주시면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죠. 자, 이번 종목은 녹십자입니다. 9848님께서 매수를 하셨고요. 15만 4천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물타기를 좀 더 해도 되는 건지 그냥 들고 가야 하나요? 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녹십자는 오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녹십자의 실적 발표 내용을 조금 자세히 살펴드릴게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5% 정도 증가를 했다라는 결과를 내놨는데요. 어떻게 좀 더 들고 가봐도 괜찮을까요? 예,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뭐 제약 업종 중에서 최고 선호주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녹십자뿐만이 아니고 종근당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제약 업계로 따지면은 상당히 좀 요즘에 안 좋은 모습을 계속적으로 향후 몇 년 동안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규제안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제약 업종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영향이 미치고 있는데 올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이러한 규제라든가 불확실성이 지금 해소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약 업종은 올해까지는 약간 힘들 수 있지만은 내년에 2011년도에는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러한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녹십자 같은 경우에도 방금 그 실적 발표를 하였는데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제약 업종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녹십자 같이 실적 개선이 되는 주들은 향후 이 제약 업종까지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큰 폭의 상승도 가능한 것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추매라든가 그다음에 물타기를 하실 필요는 절대 없으실 것 같고요. 좀 더 하락을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올 하반기까지 하락이 이어진다면 올 하반기에는 좀 더 그 추가 매수를 하셔갖고 평균 단가를 낮춰갖고 2011년 그 초반까지 좀 가져가시면서 큰 수익을 보시고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녹십자 봤고요. 자, 이번에는 삼성 SDI를 살펴드리겠습니다. 삼성 SDI를 매수하신 분은 6348님이시고요. 매수 가격이 15만 3천 원, 비중은 10% 정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 그 가격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알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오늘 대형 전기전자주들이 조금 쉬어가는데 삼성 SDI는 비교적 강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차트상으로 보시면 어느 정도 약간의 하락 기조를 좀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반등 정도로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전고점 부분에 약간의 매물대가 있는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쉬어가는 그러한 장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한 16만 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전기전자 업종들이 코스피 200 시대에서 어느 정도 반등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은 큰 폭의 반등을 하기에는 뭐 내년까지는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선 단기적으로는 한 16만 원 정도 오시면은 좀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해 주시고 나머지 물량 한 30%는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70%는 좀 홀딩 하신 다음에 17만 원 선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니까 단기와 중기로 나누어서 좀 포트폴리오 조정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 종목 더 보죠. 이번에는 셀트리온을 보겠습니다. 하나구 공인님께서 사셨고요. 23,000원에 20%를 가지고 계십니다.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까? 라고 문의를 하셨는데요. 단기 박스권의 상단 부근에서 사셨어요. 예,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키포인트는 역시 해외 진출입니다. 뭐 해외 여러 가지 기업들과 제휴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종 자체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셀트리온만은 좀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또 워낙 대장주이고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 모멘텀과 함께 수급적인 측면이 개선이 된다면은 지금의 박스권은 어느 정도 상향 돌파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상승 가능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홀딩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종목 상담 신청을 하셨는데요. 하나사구사님께서 신한지주를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저희가 일부 시간에 종목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인터넷 들어오시면 다시 보기를 통해서 또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종목 상담됐던 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또 궁금하신 종목은 계속해서 013-3366-0110번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담 못 해드린 종목은 내일 증시전략센터 시간에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부 시간은 밸류25의 심기원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각 코스피 코스닥 흐름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까요?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갑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가 어제보다 3포인트 정도 눌려 있습니다. 191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코스피가 신고가를 경신했었죠. 오늘은 보합권에 머물면서 상승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을 잠깐 살펴볼까요?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수는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까지 5천억 원 이상씩 샀었는데 오늘 현재까지 1,600억 원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개인도 매수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역시 하락 반전했습니다. 어제보다 0.1포인트 조금 눌려있는 상태인데요. 닷새 만에 조정을 받는 거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만이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더 받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기업 간에 더 치열한 경쟁이 생긴다며 한국 기업들이 더 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하고 정부도 그런 관점에서 긴장하고 여러 면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 관점에서 혁신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같이 대외 의존이 많은 나라들은 새롭게 경쟁력을 갖기 위해 기업도 노력하고 정부도 규제 완화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우리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 대책을 세우려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가 함께 노력을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방 아파트 시장이 후끈 달아오르면서 법원 경매 아파트의 낙찰 가격이 감정가 이상으로 치솟는 고가 낙찰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법원 경매 전문 업체인 지지옥션은 이달 들어 지난 20일까지 법원 경매에서 낙찰된 지방 아파트는 총 724건으로 이 가운데 최초 감정가보다 높게 팔린 아파트가 278건으로 전체의 40%가량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지방 아파트 값이 큰 폭으로 오르고 분양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상대적으로 싼 값에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경매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역적으로는 부산, 경남, 대전 등 올해 집값이 많이 오른 곳에서 고가 낙찰이 많았습니다. 부산의 낙찰가율은 103%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고 경남은 99%로 100%에 육박했습니다. 반면 서울과 경기도의 낙찰가율은 각각 79%와 77%에 그쳤습니다. 경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각국이 경상수지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내수 확대 압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G20 재무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국내 총생산 대비 4% 내외 수준에서 각국별 주요 현안을 고려한 세부 지침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우리나라는 향후 5년간 2%대의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돼 G20의 가이드라인에 크게 좌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상위권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수시장 육성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수출주도형 경제구조에서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 기반 확대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는 하락하고 물가에 대한 불안감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전국 2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10월 소비자 동향지수에 따르면 소비자 심리지수는 108로 3개월째 하락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경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보여주는 지표로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응답자가 많다는 것으로 지난 7월 112에서 8월 110, 9월 109로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물가 수준을 전망하는 소비자 심리지수는 141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앞으로 1년간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보여주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한 달 전보다 0.2%포인트 오른 3.4%로 지난해 10월 3.4%를 기록한 이후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현재는 하락 반전을 한 상태입니다.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인데요. 코스피가 1911선, 코스닥은 52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변국 아시아 증시 흐름을 살펴보자면 대부분의 아시아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 증시가 강하죠. 3천선을 회복한 모습이고요. 일본 증시는
앵고 현상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17포인트 정도 밀린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수급 상황 잘 살펴보시고요. 오늘도 현명한 투자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